종합병원은 거리도 멀지, 또 예약을 해야지. 아, 거길 다니겠다고? 그래도 이왕 수술 받는 거 대학병원이 좋은 거 아니겠어? 야, 지혜도 좋은 병원 많어. 아니 괜히 대학병원이겠냐고. 시설 좋고 의사들 실력 좋으니까 대학병원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되면 어떤 병원을 찾으시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92개 기준 총 512개의 조사 항목을 평가받아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도 평가를 진행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안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선택을 할 때 검색도 해보고요. 또 이 평점도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 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준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환자 입장이 되면은 병원 진료 가서 이제 좀 제대로 받을까, 고통이 사라질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종합병원 찾아갈 때는 이제 그 종합병원이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잘 받았는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을 받았으면 뭐 친구가 그 간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네. 인터넷 뒤져보고 구전이죠, 그죠?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병원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병원은 좀 확실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죠. 좀 무겁지 않은 간단한 뭐 감기나 이런 예. 질환들은 좀 편하게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간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병원을 가실 때 혹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여부를 좀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인증 여부를 찾아보고 가게 되고요. 네. 인증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나 가깝게 편하게 갈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병원이 내가 가진 질병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그 질병을 다루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가게 됩니다.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또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곳인 만큼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몸이 아프면 무조건 종합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이에 맞는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병원 선택 때문에 자매가 옥신각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설거지하는 미순 씨. 뭔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 사실 얼마 전부터 미순 씨의 무릎이 부쩍 더 말썽을 부립니다. 그럼 몇 개씩인데 그 잠깐 서기 힘드네. 아우 다리야. 이젠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는데요. 누구지? 누구세요? 나야. 언니. 언니 어서 와. 들어와 언니.
날씨 춥지? 아니 내가 장보고 맛있는 거 먹자 그랬는데 응. 왜 집으로 자꾸 오라는 거야? 좀 앉아봐, 언니. 아니, 다리. 아니, 나 무릎 아픈 거 있잖아. 그거 도져가지고 못 나가. 나 계단도 못 올라간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나 수술한 병원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아직도 안 가봤어? 아이고 진짜. 나 봐봐 나 수술하고 나서 야 이렇게 야 참. 야 이거 막 움직여도 진짜 뛰어도 괜찮아. 아이고 언니, 이 아픈 동생 앞에서 쌩쌩해서 참 좋겠다. 아이고, 진짜. 아유, 가만히 있어봐. 언니 커피 끓여줄게. 커피? 응. 아야 됐어. 아이고 내가 먹지 그냥. 아유. 병원도 가질 않고 불편해만 하는 동생이 마땅치 않은 미옥 씨. 고마워, 언니. 답답한 마음에 결국 한 소리 하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꼼짝 못 칠 정도로 아프면서 아니, 왜 병원을 안 가는 거야 미련맞게? 아이, 병원 갈 거야. 얼마 전에 아들이 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거기 수술 예약해놨어. 아니 수술 받으러 서울까지 간다고? 거기 대학병원에 명희라고 하는 김 교수님이 계시거든. 그분한테 수술 받으려고. 수술은 언제 받는데? 내년 2월.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년 2월이면 1년을 더 기다린다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그 선생님이 보통 유명한 분이셔야지. 전국 각지에서 그분한테 수술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잖아. 야, 너 그렇게 아파서 꼼짝도 못하면서 절뚝거리면서 1년을 더 보낸다고? 아니 뭐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얘가 지금 야, 나 좀 봐봐. 나 수술 받고 나서 이렇게 응? 댄스도 칠 수 있어. 야, 이렇게 무릎. 내가 수술 받은 병원이 인공관절 전문 병원이야. 야,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래도 시설이며 의술이며 뭐 대학병원 하겠어? 난 못 믿어. 아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언니가 뭐 책임질 거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야, 거기 병원 요번에 시설 그냥 새로 다 고쳐가지고 완전히 시설이 너무 좋아졌어. 아니 그리고 집에서 가깝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가면 되지. 그 대학병원은 거리도 멀지. 또 예약을 해야지. 거길 다니겠다고? 됐어. 나 무조건 기다릴 거야. 응? 아휴,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지나가겠다. 올 봄 꽃놀이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겠네. 꽃놀이야. 나도 가고 싶지. 그래도 이왕 수술 받는 거 대학병원이 좋은 거 아니겠어? 야, 주위에도 좋은 병원 많어. 아니 괜히 대학병원이겠냐고. 시설 좋고 의사들 실력 좋으니까 대학병원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대학병원이냐 아니면 이 전문병원이냐 의견이 다른 자매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대학병원에 갈 거냐, 전문병원에 갈 거냐 좀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특정 질환이 발병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때는 이제 심각성을 느끼니까 대학병원에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특정 질환이라든가 특정 진료 과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병원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해서 아주 고난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하고 싶은데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전문병원에 가더라도 잘할 수 있는 병원들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병원을 선택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좀 이 병원들도 잘 되는 상호를 따라가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절 전문병원이다, 척추 전문병원이다, 튼튼 뭐 안과 전문병원이다 할 때는 밝은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인터넷에 들어가도 잘 이렇게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병원 말씀하셨는데요.
대학병원은 이제 그 원래 목적이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의과대 학생들을 교육시킬 목적을 가지고 네. 있는 병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동원해서 이제 임상 진료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꼭 대학병원 가려면은 이제 좀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대학병원 중에서도 이제 뭐 3차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병원과 동일하고 종합병원과 동일하고 대학병원이 3차 병원일 경우에는 더 높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또 모두 상급 종합병원은 아닌 거잖아요. 5기 상급 종합병원이 새롭게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상급 종합병원으로 47개 네. 의료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기 45개에서 2군데가 늘어났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종합병원이 한 36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설 인력 장비라든지 환자 구성 상태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중증 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네. 결과로서 병원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최고의 등급의 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차, 2차 유형별로 3차 병원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상 수로 따지더라도 가장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진료 과목을 20개 이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라고 하는 필수 진료 과목, 그다음에 선택 진료 과목 해서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실을 국가에서 지정된 뭐 지역 응급기관, 그다음에 중앙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네. 레지던트를 네.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 대비 환자 수를 따져서 적정 입원 환자에 대한 의사 수, 간호사 수를 가져야 되는데, 일일 평균 입원 환자 10명에 대해서 의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네. 또 환자 2.3명에 대해서 간호사가 1명 있어야 되는, 이렇게 철저하게 확실하네요. 확실하게 의료 인력,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장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CT라든가 네. MRI라든가 유방에 관련된 뭐 촬영 뭐 이 첨단 장비라든가 이런 네. 것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질병군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통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차 병원은 고난도의 질환, 잘못하면 이제 쉽게 치사율이 높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네. 전문 이 진료 질병군이 100분의 30 이상을 꼭 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만을 계속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뭐 3차 병원으로 봤는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3차 병원을 갈 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믿을 수 있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기준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증을 받는 곳이 조금 더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분명히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우선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종별 가산이라고 해서 기존의 수술이라든지 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서 좀 더 가산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계속 다니시던 진료과는 상관이 없고요. 새로운 진료과, 같은 병원이더라도 새로운 진료과를 이용하실 때는 꼭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이용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성빈센트 병원, 그리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그리고 건양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병원은 이제 새롭게 이용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은 외래를 이용하시는 경증 질환 같은 경우에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자들이 꼭 알고 병원을 이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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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병원 선택 때문에 가족 간의 의견이 맞섰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언니! 된 거야. 언니 나왔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언니! 언니, 아니, 좀 괜찮아? 비가 왔어. 어떻게 수술 잘 됐어? 수술은 잘 됐대. 재활 치료만 하면은 일상생활도 괜찮다 그러네. 근데 어쩌다 다친 거야? 아유, 침대에서 저기 발을 헛디뎠지 내려가다가. 아유, 얼마나 아프던지 내가 그냥 꼼짝을 못했어. 아니, 근데 병원은 어떻게 갔어? 효심이가 구급차 불러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지. 근데 고관절 골절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우리 나이 낙상 조심해야 돼. 뼈도 약하지. 회복도 더디잖아.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꼼짝도 못 하는데 퇴원한 거야? 아니, 병원에 지금 입원을 오래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효심이가 재활치료하는 거 알아본다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 근데 퇴원하니까 재활치료하는데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 효심 씨도 재말안이 등장입니다. 참, 너 근데 그 재활할 병원 뭐 알아본다며? 치료 잘하는 재활병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영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고관절 수술하고 들어간 병원이 있거든? 거기가 재활요양병원이야. 그 노인들 뭐 요양병원에서 다 해결해주니까 자식들의 사실 뭐 덜 힘들지. 재활 치료만 받으면 일상생활 가능한데 뭐하러 요양병원에 가요? 재활병원 가서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 받으면 더 회복이 빠르죠. 아니, 근데 얘네들이 뭐라는 거야? 아니, 재활병원하고 재활요양병원하고 다른 거야? 아니, 재활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언니는 뭔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재활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노인들한테 딱 맞는 케어를 해주지. 수술받고 재활을 받으려면 재활병원에 가야죠. 이런 건 우리가 더 잘 알아. 언제 완치될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은 재활요양병원을 가야 한다니까.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는 재활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병원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언니 똑같은 게 아니야. 거기 가야지 언니가 편안하다니까.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럼 다르죠. 팽팽하게 맞선 두 사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 명칭도 참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재활병원, 재활요양병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활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재활을 중점적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재활요양병원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재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병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의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빨리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을 빨리 재활 치료해서 직장에 복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흔히 재활병원, 병원에서 재활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기약 없이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활 요양병원을 활용하시게 되겠죠, 그죠? 근데 두 개 차이점이 있는 것은 네.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재활병원이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재활병원에서는 행위별 수가라고 하는데 진료의 이제 항목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진료 기간이 요양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짧은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재활요양병원은 장기적으로 길게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도 지정을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재활치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체계 자체가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 회복 시기의 재활 환자들에게 집중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빨리 사회와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국내에서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 알쏭달쏭한 내용을 OX 퀴즈로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활의료기관의 입원 기간은 환자가 원할 때까지 있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는데요. 원하는 만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질병이 치료되면 퇴원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급성기 재활병원에서는 진료할 수 있는 날짜가 이 분야별로 질병 분야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퇴원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고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 치료가 되었으니 퇴원하세요라고 하시지만 예. 이제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아직 좀 불편하니까 좀 더 있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때는 의사 선생님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치료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의 의견대로 따라서 해주는 것이 환자에게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인증제도 있지만 등급제도 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X를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등급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요양병원의 인력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기관이 다르군요. 네네네. 내용도 다르고 평가하는 기관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쏭달쏭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KTV 생활앤정책 정들래 리포터가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TV 생활앤정책의 리포터 정들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되면 어떤 병원을 찾으시나요? 이 막상 또 병원에 찾아가게 됐을 땐 이 병원이 나한테 맞는지, 이 병원을 믿고 신뢰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고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좋은 가이드가 나타나 알려주면 참 좋으련만요. 딱 내 얘기다 싶은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을 알리는 마크입니다. 이게 번쩍번쩍하니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인증받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함께 가시죠. 혹시 이런 마크 보신 적 있나요? 이 마크가 붙은 인증병원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제가 매 눈으로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온 병원을 샅샅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니 이렇게 넓은 병원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든데요. 이거 어떻게 다 돌고 오늘 안에 못 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난간이라도 잘 때 있으니까 좀 견딜만 하네요. 아이고 힘들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은 인증을 이번에 사주기 인증을 획득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잡고 계셨던 이런 난간 있잖아요. 이런 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준도 포함이 돼서 92개의 기준 총 512개의 조사 항목을 평가받아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습니다. 깐깐한 항목들 하나하나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특히 병원 직원분들도 모두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자 확인은 먼저 환자한테 개방형 질문으로 이름을 먼저 묻고 환자의 고유 번호인 등록 번호를 환자 인식 밴드와 전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환자 확인을 진행합니다. 아니 AI 같아요. 이렇게 막 매뉴얼이 탁탁탁탁 나오는 게 지금 뭐 하세요? 저희는 지금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라운딩을 나왔는데요. 부서의 감염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물품의 선입선출 관리, 손소독제 관리, 환경관리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사용은 많이 익숙하시죠? 중요한 건 요 날짜입니다. 손소독제 유효기간 잘 지키고 있네요. 이참에 선생님께 손소독 방법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손가락, 깍지, 엄지. 손톱 끝 닦아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보관 관리 규정을 잘 지키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요. 네, 이거는 멸균 물품에는 멸균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멸균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을 환자한테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일수가 짧은 물품부터 사용하도록 저희 병원의 원칙에 따라 배열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안전관리,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모의 훈련도 한다고 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병원 인증 기준에 대해서 환자분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각 층마다 도착을 해놨어요. 화재 시 행동 요령 같은 경우에 이제 외래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통보 연락팀이 요기 선생님과 소아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다 알고 지켜야 할 만큼 힘들고 깐깐한 의료기관 인증. 왜 중요한 거죠? 환자들도 믿고 저희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수준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더 이 사주기 인증에 열심히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도 인증병원 잘 알고 오신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료받으러 오셨나 예, 봐요. 네. 진료받으러 왔죠, 오늘요. 혹시 예. 이 병원이 인증받은 병원인 거 알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앞에 딱 들어오니까 뭐 인증 뭐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거든요. 인증받은 병원이라고 하니까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진료받을 때 좀 또 안전하고 좀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치료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변에 애기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갖고 찾아보니까 여기가 인증받은 병원이라고 해서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기 데리고 왔어요. 원래도 좀 만족도는 있는 병원이었는데 인증병원이라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한 느낌도 들고 주변에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고객들의 기대와 믿음이 느껴졌는데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믿음,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이하시네. 정말. 쫄록거린다. 그다음에 뭐 걷지를 못한다. 엑스레이 좀 보고 네. CT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휘어져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좌우측 자기가 보시면 짝짝이시고요. 초기, 중기, 후기, 만기거든. 이 정도는 중기밖에 안 돼요.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신 김에 도수 치료나 자세 교정이라든지
운동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 하는 게 어떻겠나요? 스트레칭 하면서 좀 가볼게요. 와, 아프지만 살 것 같은 이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오, 좋아. 여러분, 아니 제가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하나 바꾼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의료 서비스라는 말이 딱 달라붙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환자들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인증병원 꼭 기억하세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우선 이 의료기관 인증제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의료기관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 품질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겠죠. 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 과거에 병원의 진료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 또 소비자가 좋은 쪽으로 병원 진료 시스템을 모두 바꾸려고 하는 국가적인 노력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과 기간을 보면 이 그 인증제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세부 항목이 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잘 충족시키느냐면 이제 절대평가로서 인증이 되는 것이고 절대 조건을 충족시켜서 인증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4년간 보장이 되고요. 조건부 인증일 경우에는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병원에 들어갈 때 황금 마크로 크게 붙여놨는데 4년 동안 그 주어진 4년 동안은 품질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기분 좋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증을 4년마다 받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곳 어디죠? 아까 네. 말씀해 주셨죠? 요양병원이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2014년에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그 후속 조치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때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당직 의료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같이 그 일환으로 인증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 모든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병원 인증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JCI 인증을 받았다고 인증 마크를 걸어놨습니다. JCI 인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증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JCI는 조인트 커미션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이 조인트 커미션이라는 데인데요. 이 조인트 커미션에서 말하자면 국제 버전의 그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인증 제도를 만들 때 인증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JCI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두 검토해서 반영을 했고요. 우리나라 인증 제도도 국제 수준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 의료질 향상 연맹 이스코아라는 데서 그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은 우리나라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받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국제 버전의 인증 제도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재활요양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재활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인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품질을 보장하고 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전문 용어로 보면은 뭐 환자 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또 기본 진료 체계가 또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이 우선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느냐, 이것을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자와 병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인증에 좀 따라오도록 많이 계몽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인증한 재활병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문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인증을 받는 절차 과정이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병원만 해당이 되나요? 치과나 한의원 같은 것도 적용이 되는지, 된다면 세부 사항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입원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한방병원 등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자주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동네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과 어떤 병원이 인증병원인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검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의료기관 인증제를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고 오랜 이 경험과 그다음에 많은 준비를 통해서 또 전체 병원 구성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준비를 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럼 누굴 위한 거냐 하면 바로 환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점을 믿어주신다면 병원을 방문할 때 좀 더 기분 좋은 방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요즘은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있는 만큼 우리 환자들도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따뜻한 떡국과 덕담을 나누는 편안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